안녕하세요. 리치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경우, 보통 양도세는 매도자가 부담하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부담할 경우, 특약사항과 관련해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고, 자칫 이제 매도자, 매수자 간에 어떤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이나 아니면 양 당사자들 간에 좀 조심해야 할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처리인데요.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사항으로 매수자가 부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그 매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요. 매매 대금에 합산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원래 그 매매 대금 외에 양도세만큼을 매수자가 더 부담하는 거는 결국 양도세만큼 매매 대금으로 더 받아서 납부하는 격이기 때문에 일단 양도세만큼은 매매 대금을 더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저희가 양도 금액이 5억 원이요. 5억 원인데 세금이 8천만 원, 양도세가 주민세가 800이고요. 이럴 경우 8,800을 만약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양도세를 재계산하라 이거죠. 즉 5억 원, 양도가액이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에다가 이 세금인 8,800을 더해서 재계산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재계산할 때 낼 세금은 아무래도 매매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양도세랑 주민세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매도자가 최종 납부할 원래 세금은 1억 1천이 된다 이거죠. 1억 1천. 이제 이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그럼 특약사항에 아마 이렇게들 쓰시겠죠. 매수자는 매도자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제 이렇게 특약사항을 쓸 텐데 이게 뭐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문구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일단은 매매 금액이 5억 원이고 취득 금액도 뭐 얼마인데 매도자나 매수자나 일단 각자 자기가 아는 세무사들한테 아마 이 세금을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매수자도 세금 매수자 아는 세무사가 한 8,800 나오네요. 매도자 쪽도 아마 그 딱히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한 8,800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당사자들 간에도 사실은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수자는 5억 원에다가 5억 원에다 8,800, 5억 8,800만 주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도자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매수자가 이거 세금 부담하면 양도세가 이거 늘어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1억 천이 세금이더라. 야, 1억 천 줘라. 라고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럼 매수자는 야, 무슨 소리냐? 원래 나오는 양도세 주민세가 8,800인데 내가 이것만 부담하기로 했지. 아니 내가 왜 추가로 나오는 세금을 왜 내가 더 부담하냐? 추가로 나오는 세금은 내가 부담한다고 안 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매도자는 야 어찌됐건 간에 그 너가 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난 건데 우리 그 특약상의 매수자는 매도자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1억 천을 네가 부담하는 게 맞다 라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게 됩니다. 가운데서 중개사님도 이거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난처한데요. 누가 맞다기보다 이 특약사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작성이 된 게 아니라서 왜냐면은 매도자든 매수자든 아니면 중개사님이든 이렇게 그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할 때 여기 더해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좀 다시 좀 디테일하게 쓰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매수자는 그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주민세를 양도가액에 반영한 뭐 최종 양도세 및 주민세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매수자는 매도자가 지정한 세무사가 산출한 최종 양도세 및 주민세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없이 납부하기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매수자 입장에서 그 매도자 세금에 대해서 뭐 이의 없이 납부하는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특약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5억에다가 이 세금 8,800을 더하면 세금이 1억 1천인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상 그 뭐 1억 천을 납부를 했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이제 매수자가 나중에 본인도 이거를 팔 때가 되잖아요. 그때는 5억에 대해서 요 8,800 원래 세금에 대한 요 금액 더한 것만큼은 취득 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뭐 대신 납부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손해는 아니죠. 요만큼이 원가로 잡힌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으로 잡혔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도 원가로 잡힙니다. 원가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특약상의 명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구두계약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두계약으로만. 그래서 구두계약에 의해 매도자의 양도세 또는 주민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근데 이제 구두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아까처럼 매도자 매수자 간의 어떤 양도세금에 대한 어떤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약상의 어떤 명시가 없이 매수자가 매도자의 세금을 부담했다라면 이거는 되레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그만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어요. 뭐 이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이 구두계약에 좀 무서운 거는 말로는 납부한다고 하고 매수자가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약상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자입니다. 매도자, 판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도자한테 뭐 세금 신고랑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양도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겠죠. 예. 그리고 그 구두계약에 의한 건 둘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양도세 계산할 때 뭐 양도가액에 그 양도세를 합산하지도 않겠죠. 뭐 매수자가 부담한 것도 아니고 뭐 구두계약에 의한 거라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납부가 됐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 구두계약 즉 특약상에 명시 안 한 경우는 더 리스크가 많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더 리스크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특약상에 명시를 하긴 하셔야 될 것인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특약상에 명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 세무사님 실질적으로 매수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 전매 시장에 있어서는요. 그 분양권의 단기 세금이 55%뭐 44% 높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잘 안 팔아요. 세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부담으로 많이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자 택지, 딱지라고 하죠. 이런 것도 거의 매수자한테 세금 부담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 우위 시장의 좀 부동산, 그러니까 그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자 우위라 이거죠. 매수자는 사고 싶고 매도자는 팔기 싫고 이런 거일 때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가 세금 내 거 내주면 내가 팔을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약사항란에 중개사님이라면은 명확하게 이런 특약사항을 쓰셔야 되고 매도자건 매수자건 본인들이 명확히 이 세금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서로 분쟁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